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거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자기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이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장은 누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자석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석이 원래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석이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이 자석에 의해서 주변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겨요. 그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은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고 자석의 세기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도 달라지고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라는 것도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힘은 항상 붙었기 때문에 방향도 같고 세기도 가져서 이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세기 이거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주변에 나침판을 뿌려놨을 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요 N극이 N극을 밀어요. 대신에 S극은 나침판의 N극을 자기 쪽으로 당기겠죠. 그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 두 힘을 합성한 이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이 위치에서 자기력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어? 여기에다 나침판에 N극을 놔도 N극이 N극을 밀죠. S극이 당기죠. 그랬을 때 이 둘을 합성한 방향, 이 방향이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야.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나침판의 N극이 각각의 방향을 가리킬 거야. 그걸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걸 이 주변에 자기력 방향 이렇게 얘기할 거야. 되겠어? 그래서 자기력 방향을 이런 식으로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걸 자기력을 나타내는 선,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자기력선은요 외부에서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부드럽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자기력선이 있는 특정한 어떤 곳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실제로는 N극이 가리켜요. 그렇죠?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N극이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력선을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 놓지만 사실은 자기력선은 자석 내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닫히는 완벽한 패곡선을 띱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닫히는 패곡선을 띄는데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과 안쪽의 자기력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라면 안쪽의 자기력 방향은 거꾸로 S극에서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은 정반대로 형성된다. 되겠어? 자, 그리고 자기력선을 그렸더니 어느 부분은 간격이 조밀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어느 쪽은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격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간격의 의미는 자기력선의 자석의 세기를 얘기해요. 자기력의 세기. 그 중에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자기력이 세게 작용한다는 거고요. 간격이 넓은 쪽은 자기력이 약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을 보면 방향도 확인할 수 있고 세기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쪽까지 그려놓으니까 더럽게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을 그릴 때 안쪽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자기력선은 바깥쪽만 이렇게 그리는 거지 사실은 안쪽은 잘 그리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을 얘기할 때도
바깥쪽만 얘기한다. 안쪽은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이 N극인 자석이라도요. 어떤 자석은 훨씬 더 세, 어떤 자석은 약해.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 센 자석은 자기력선을 많이 그립니다. 그러면 자기력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으니까 아 이거 센 자석이네. 얘는 자기력선을 적게 그립니다. 그러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으니까 얘는 약한 자석이야.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는 이 자기력선의 다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선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자기선속의 개수요. 이게 실제로 이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얘는 자기선속이 5웨버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자기력선이 2개 있으니까 2웨버야. 그러니까 A라는 자석이 B라는 자석에 비해서 2.5배 세. 이런 뜻이야. 실제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는 건 자기선속이고요. 얘를 기호로 우리가 파이라고 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자기선속을 이 자석의 단위 면적으로 나눠. 자, 면적으로 나누면 각각의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알 수 있어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자기장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같은 일정한 면적 안에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자기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면적이 얼마냐면 1제곱미터라고 치자. 그러면 각각 1제곱미터로 나눠봐. 그러면 이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는 숫자와 단위 계산하니까 5웨버 퍼 제곱미터인데 이렇게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아서요. 자기장의 단위가 5테슬라라고 하는 과학자 이름을 딴 거야. 그래서 테슬라라는 단위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얘는 2테슬라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자기장을 실제로 자석이 만드는데 자석뿐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도 똑같이 자기장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면 이러한 자기장이라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기는지 각각의 도선에서 우리는 방향도 세기도 계산하는 걸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는 방향만 계산했어. 어느 방향인지 방향만 판단했어. 이제 거기다가 세기까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할게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요.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 3가지. 뭐 있어볼게? 무슨 도선? 직선 도선이요. 첫 번째는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요. 자기장 방향과 세기 돼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방향과 세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지? 코일을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코일이라고 안 하고 솔레노이드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어? 이 3가지 형태의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얼마나 세게 자기장이 형성되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선 도선은 이렇게 생긴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냥 진짜 도선이에요. 그 도선에 이 방향으로 전류가 I 이렇게 흐른다고 치자.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생겨? 라고 얘기하면요.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전류가 위로 흐릅니다. 방향을 설정할 때 항상 오른손 쓰세요. 오른손을 사용하면 자기장 방향 알 수 있어 라는 얘기 한 사람이 앙페르라는 과학자죠.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으로 설명할 겁니다. 이 앙페르라는 사람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사람이죠. 누굽니까? 암페어. 3암페어, 5암페어 할 때 그 사람이 앙페르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하면 되는데 직선 도선에서는 꼬맹아 오른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면 항상 전류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부드럽게 감았을 때 이 감기는 네 손가락 방향이 주변에 있는 자기장 방향이다. 되겠어? 그러니까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 막대기를 부드럽게 감으시면 이 주변의 자기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의 동심원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동심원 형태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러니 아까 배운 것처럼 여기에 어느 위치에 나침판을 놓느냐, 어느 위치에 나침판, 어느 위치에 나침판을 놓느냐에 따라 나침판의 N극은 그래서 부드럽게 감기는 방향의 접선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 방향입니다. 되겠어?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미친 듯이 계속 찾았잖아요. 되겠어? 자, 그러면 방향은 설정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위치에서 세기는 어때? A 위치에 나침판 놨어, B 위치에 놨어, C 위치에 놨어. 근데 A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B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2R만큼, C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져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나침판의 N극을 땡기는 자기력의 세기는 누가 더 세? 몇 배 세?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꼬매나 R분의 KI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는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로 계산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놓은 A라고 하는 나침판도 B라는 나침판, C라는 나침판도 자기장의 세기에 의해서 N극이 끌려갑니다. 그죠? A라는 나침판은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K는 자기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K라고 쓰시면 되고 좀 이따 숫자의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류가 I만큼 흘러. 이 얘기야. B에는요 2R분의 KI만큼, C에는 3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이 생겨서 나침판의 N극을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나침판 N극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 비율 얘기해 이제. 세기 B 몇 대 몇 대면? 불러! 남현준 뒤질래? 몇 대 몇 대면? 네, 6대 3대 2만큼의 세기로 잡아당깁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 계산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되겠죠?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하는지, 방향 어떻게 되는지. 전류 방향이 거꾸로 아래로 내려가면 감는 손의 방향도, 회전 방향도 거꾸로 해요.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됐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직선 도선이 아니고요. 원형 도선이나 또는 솔레로이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얘네들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 도선이에요. 곡선 도선에서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데 얘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우리가 보이는 선에서 전류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데 라고 할 때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면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손을 가게끔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곡선이라서 회전하면서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어렵게 회전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곡선 도선에서 거꾸로 간다. 곡선 도선에서는 오른손을 이용하되 감기 편한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다. 납득하냐?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바로 자기장 방향, 다시 말해 나침판의 N극 방향인데 그래서 곡선 도선에서의 특징은 직선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석의 안쪽과 바깥쪽이 생긴다. 맞습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생기죠.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자기장의 방향은 안쪽과 바깥쪽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나침판의 N극 방향인 자기장 방향은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봤잖아요. 새끼들아. 곡선도선에서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을 가리키는데 얘는 반드시 안쪽 방향의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안쪽 방향의 자기장입니다. 바깥쪽은 거꾸로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형 도선에서 원형 도선을 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 방향으로 내 손가락 감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은 안쪽 자기장이니까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되겠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X 표시하면 들어가는 방향이야 이 뜻입니다. 그럼 바깥쪽은요 정반대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하겠어? 다시요. 코일에서요. 자, 막대 앞쪽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내 손가락 내려.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오른쪽 자기장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 이 솔레로이드 안쪽은 오른쪽 방향으로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자기장이 생겨요. 바깥쪽은 거꾸로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침판을 여기에 놓던 여기에 놓던 여기에 놓던 여기에 놓던 안쪽 방향의 자기장과 연결된 선입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N극의 오른쪽을 가리키죠. 근데 나침판을 솔레로이드의 위나 아래쪽으로 빼버리면 자기장 방향은 거꾸로 왼쪽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 바르게 되는 거 찾으세요 라고 할 때 늘 나오는 문제들이겠죠. 됐어? 자,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하고 오셨고 이제 세기를 보겠다는 게 고등학교 관점입니다. 그러면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또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직선 도선하고 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R분의 K-I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상수값이 달라요.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도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R분의 K-I입니다. 그러니 중심에 나침판을 놓으면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원형이니까 반지름 똑같습니다. 됐죠? 거기로부터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니까 I 집어넣으시고 상수값은 직선 도선과 다른 상수값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에서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솔레로이드는 R분해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왜요? 라고 하면 도선이 여러 개라서 나침판이 여기 있어도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 도선으로부터 잴 때와 이 도선으로부터 잴 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솔레로이드에서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방법 기억해 두세요. K2-NI라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K2-NI라는 방법으로 솔레로이드에서 생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합니다. 이때 K2-는 또 다른 상수값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일 건데 문제는 얘죠. N이 뭐야?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 N이라고 하는 크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솔레로이드 많이 감을수록 훨씬 더 센 자기장이 생겨.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가문수예요. 솔레로이드를 그 막대기에 몇 번 감았냐? 이건데 문제는 여러분들 10cm라는 막대기 안에 3번 감은 I와 20cm 막대기 안에 3번 감은 I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까 다를까? 이거 다르죠. 실제로 자기장은요. 도선이 촘촘하게 감겨 있을수록 더 세게 생기는 건데 더 촘촘하게 감아있는 I가 위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감은 개수 N은 그냥 감은 개수가 3번이야. 그래서 3집어 넣는 게 아니고 모든 도선을 1m 안에 몇 번 감은 거니? 라고 환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0cm 안에 3번 감았으니까 1m 안에는 30번 감은 경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30 넣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20cm 안에 3번 감았으니까 1m 안에 몇 번 감은 거냐면 15번 감은 거니까 얘는 15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건 1m당 가문수로 환산한다.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넣어야 되는 건 3이 아니고 30 또는 15를 넣는 겁니다. 알겠니? 이렇게 계산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전류가 만든 자기장을 구할 때 상수값이 다 다르다 그랬는데 직선 도선일 때의 상수, 원형 도선일 때의 상수, 솔레로이드일 때의 상수요. 밑으로 갈수록 상수값이 커져요. 그 중에서 직선 도선에서 상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원형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솔레로이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마이너스 7승은 똑같고요. 2파이
4파이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본다든가 커다란 시험을 볼 때는 상수값은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외워서 시험 보진 않으셔도 돼요. 되겠어? 그리고 이 전기 파트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실제 값이 아니고 비율을 구하기 때문에 상수값을 다 일로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되겠어? 대신에 직선 도선의 상수와 원형 도선, 솔레로이드의 상수값은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확인했는데 고등학교잖아요. 난이도를 높이겠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보편적으로 아까 우리가 자성체 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2개 이상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런 식으로요. A, B 2개의 도선이 있어요. 여기서 전류가 그래서 얘는 I만큼 흐르고 얘는 2I만큼 흘러 뭐 이런 식으로요.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나침판을 3개를 놓을게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P라는 곳에 나침판 하나 놓을 거고요. Q라는 곳에 R이라는 곳에 나침판을 놓을 거야. 그랬을 때 이 나침판에 N극이 받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누가 더 세? 이런 거 묻는 거야. 되겠어? 얘네들은 떨어져 있는 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요거 D라고 놓고 볼게요.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P점에 있는 나침판이 받는 자기장 방향 확인하셔야 되고 Q도 R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자기장을 만든 건 A 도선도 만들고 B 도선도 만들었으니 그 둘을 합성한 방향으로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킬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A 도선이 PQR에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지 보셔야 되니까 A 도선만 있다고 치고 B 도선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 도선이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A 도선보다 오른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A 도선이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우리는 계산할 때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했으니 저는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로 나오는 방향은 플러스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되겠죠? B 도선도 그랬어요. B 도선도 위로 전류가 흐르니까 B 도선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PQ는 나오는 방향, R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든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놓고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이 R분의 KI니까 A 도선으로부터 P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D요. D분의 KI. Q도 떨어져 있는 거리 D요. KI. 근데 R은 A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D입니다. 이렇게요. 돼요. 자, 그 다음에 B 도선은요. B 도선으로부터 P까지가 3D만큼 떨어져 있어. 얘는 전류가 2I라 그랬으니까 2KI 이렇게 쓰면 되겠죠. Q는 D분의 2KI. 그 다음에 R은 D분의 2KI입니다. 자, 근데 합성하셔야 되는데 A와 B가 모두 다 같이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때 합성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일 거고 같은 방향이면 이 둘을 더하셔야 돼요. 더하셔야 되니까 3으로 통분하시면 3D분의 5KI만큼의 자기장을 가져. 이런 뜻이야. 얘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뺄 때 얘가 더 센 힘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D분의 KI만큼 생긴다. 그래서 얘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 거고요. 합성하셔야 되니까 3D분의 7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3으로 통분하시면 ABC의 자기장의 세기는 5대 3대 7이고요. 얘네 둘은 방향이 같고 얘와 얘는 방향이 반대야. 뭐 이런 것들을 기억 내용지로 보기에 묻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랬을 때 합성하다 보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도 만들어지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은 어딜까요?
이런 거 나와요. 전기장과 똑같습니다. 이때도 반네입니다. 됐어.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으면 항상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내부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만들어집니다. 그 지점을 나는 X라고 잡아서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라고 할게. 그랬을 때 여기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A라고 하고요.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선생님 진짜로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겨요? 맞죠. 그 내부에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B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 거니까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 세기만 같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일 수 있어. 맞지? 그러니 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와 B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같은 곳만 찾으면 돼요. 이런 얘기야. 자, 그때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A고요. 전류의 세기는 KI고요. 이런 얘기죠. 자, B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B고요. 전류가 EI라고 했으니까 EKI인데 이게 같으면 되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1대2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전류의 세기 비율입니다. 맞죠? 전류의 세기 비율이 1대2이기 때문에 그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정확하게 같은 비율 1대2인 곳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합성된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책 한 번 피시면 문제 몇 개만 연습하고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합성된 자기장을 구하는 연습들을 좀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9페이지에 네 문제예요. 됐어. 99페이지 네 문제 해보시죠. 시작.
채점하시고요. 자, 보실까요? 199번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하죠. 혼자 풀리는 게 귀찮네요. 자, 가로 방향으로 누워있는 A라는 도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I만큼 흘러요. Y축 방향으로 서 있는 B라는 도선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3I만큼 흐르고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점을 4개를 찍어서 A, B, C, D 나침판 놨을 때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비교하는 그런 문제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A라는 도선과 B라는 도선이 A, B, C, D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센 자기장을 만드는지를 보셔야 그거 가지고 합성 자기장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해보자. A라고 하는 막대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A 막대기보다 밑에 있는 C하고 D는 들어가는 방향인 거 이해. 그리고 A, B는 거꾸로 나오는 방향이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로부터는 B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BC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AD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분의 KI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A는 떨어져 있는 거리 R분의 KI, R분의 KI, R분의 KI, R분의 KI의 자기장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요 전류가 3I만큼 흐르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 R분의 3KI로 쓰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겠다. 자, 그랬을 때 합성할 때 방향 보셔야 돼요. 같은 방향일 땐 더해라. 그쵸? 그래서 얘는 R분의 4KI고요. 반대 방향일 땐 빼셔야 되는데 큰 방향을 가리키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2KI고요. 같은 방향이니까 더할 겁니다. R분의 4KI고요. 반대 방향이니까 큰 힘 쪽으로 작용하니까 뺄 겁니다. 플러스 R분의 2KI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기억 볼게요. A와 C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니? 똑같네요. B와 C에서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니 자기장 방향 B와 C는 같은 방향인데요. 자, A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D에서의 4배니 4배가 아니고 2배인데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으로 갈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 중에서 질문 있나 확인. 네? 200번이요. 200번도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가 Y축과 나란하게 각각의 지점에 고정시켜 놓고요. X가 4D인 지점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과 세기가 서로 같습니다.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수직선상에요 두 지점에 전선 2개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얘는 D고요 여기는 3D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얘네들은 전류의 세기가 얼마인지 또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힌트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어느 지점에 4D인 이 지점에 4D인 지점에서 A와
B가 각각의 흐른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서로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실래요? 보시면 A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A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D입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 여기 I1, 여기 I2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KI1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B로부터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는요 라고 합니다. 얘는 D만큼만 떨어져 있어요. D분의 KI2. 이게 같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3 붙으면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날리시고 비교하시면 I1의 세기는 3I2다 라고 해서 자, 얘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얘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배 세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서 방향도 같아야 된대요. 세기는 이제 같게끔 만들어놨고 방향도 같아야 되니까 얘가 위로 전류가 흐르면 얘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드니까 얘도 위로 흘러가죠. 그래서 두 도선에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아래면 둘 다 아래입니다.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아라. 어쨌든 같네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고 자, 전류의 세기 비율이 3대 1이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 B가 3대 1인 지점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방향 확인하고 세기 계산하는 거 됐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답이 2분의 5씩을 네? 뭐요? 200번에 200번의 답이요? 거리비가 3대 1인 지점이요. 근데 왜 답이 2분의 5죠? 2번에 왜 5번이냐고요? 아, 2번 답이 왜 2분의 5죠? 2분의 5냐고요? D하고요. 어디죠? 3D 사이를 몇 대 몇으로 나누시면 되죠? 3대 1이요. 그러면 이 사이를 4등분 한 것 중에 3개만큼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전체가 2D니까 그거를 4분의 3만큼 나누면 되니까 2분의 3은 네, 그러면 2분의 3D만큼 가야 되니까 D에서 2분의 3D만큼 가면 이 위치가 얼마입니까? 2분의 얼마입니까? 5D. 아, 원점에서 네, 좌표는 네, 그러니까요. 그 지점의 좌표가 2분의 5D인 지점이라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요. 한번 얘기하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요. 지금 배운 것처럼 자기장 생겨.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 생겨. 됐지? 자, 근데 보면아 실제로 자기장은 자석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겨. 그러니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있고요. 그 주변에 영구 자석도 이렇게 놓으면 사실은 같은 공간 안에 A라는 도선이 만든 자기장과 영구 자석이 만든 또 다른 자기장 2개가 동시에 생깁니다. 됐죠? 이렇게 서로 다른 자기장 2개가 생기면 이 둘을 합성한 방향으로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력이라고 하던가 또는 이 힘을 알아낸 과학자 이름이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은 말. 중학교 때는 그냥 힘이라고 배웠어요. 그 힘의 원래 이름은 자기력입니다. 그 자기력을 알아낸 과학자가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 이렇게 불러요.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힘은 누구한테 작용하는 힘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때 생긴 이 힘은 반드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아서 이 도선이 움직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 도선에 어느 방향으로 힘 생겨? 얼마나 센 힘 생겨?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힘의 방향 찾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 또 펼치시면. 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인 거 맞습니다. 그랬을 때 손바닥에 보고 있는 방향이 이때 도선이 받는 힘 방향이에요. 이렇게 또 기억나? 오케이. 그러니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 위쪽, 자기장 방향 오른쪽. 그렇다면 손바닥은 7, 8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도선이 갑자기 7, 8 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서 밀립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힘의 크기가 얼마나 세요? 라고 하는 이 힘은 힘센 비라저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때 작용한 힘의 세기는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라고 치자.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암페어라고 치자. 그리고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1m라고 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도선에 작용하는 실제 힘은 10N의 힘으로 도선 밀어요 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힘센 비라저씨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기장의 세기에다 전류의 세기에다 도선의 길이를 곱하면 이때 작용한 힘의 세기가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뭘까? 전동기요. 됐어. 그래서 이 힘으로 움직이는 기계인 여러분들은 전동기라는 구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전동기는 N극, S극, N구좌석 이렇게 있고요. 이때 도선을 파리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기억나? 이때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A, B, C, D의 전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양 끝단을 보면 그래서 A, B든 C, D든 한쪽만 힘 방향 결정하면 되죠. 왜? 어차피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에 힘 방향이 거꾸로 생겨요. 이쪽하고 이쪽이. 그러니까 한쪽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A, B에서 전류가 위로 오니까 이쪽 방향, 자기장 오른쪽.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이 그림 나오죠. 얘는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는다면 거꾸로 CD 쪽은 밖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받아요. 이 뜻입니다. 되겠어? 근데 문제는 A, B와 CD가 붙어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A, B는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고 CD는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얘가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됐어? 그래서 전동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에 여러분들 날개 달면 선풍기야, 칼 달면 믹서기야, 통 달면 세탁기야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 거죠. 이 전동기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모터. 그래서 이 모터가 바로 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중학교 때 맨날 배우면서 얘는 어느 방향으로 힘 받는지 얘기 안 해줘. BC 방향에 작용하는 힘은 왜 얘기를 안 해요? BC 방향에 작용하는 힘은 네, 얘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자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건 힘센 비라저씨의 사인 세타 값이야. 됐어. 그래서 실제로 이 힘이 세게 작용하려면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가 사인 세타 90도일 때 최대값이 남겨져요. 근데 BC는요. 전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서 이 사인 값이 0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이 서로 같은 방향이거나 또는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자기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90도일 때 최대의 힘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힘에 의해서 전동기는 돌아갑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이러한 전동기의 구조까지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전동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렇게 막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냥 저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보죠. 은행아 100페이지요. 자, 100페이지에 202번 문제 하나만 풀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죠. 전자기 유도. 자, 풀어보세요. 자, 정하셨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얘기하죠. 전자기 유도라고 하면 오늘로써 정립하면 끝냅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동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소화되죠? 괜찮죠? 너무 무리하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웠다면 이제 넘어가시면 전자기 유도가 자성체 뒤에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16페이지 여기부터가 전자기 유도로 중학교 3학년 6단원 내용입니다.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 전자기 유도인데 전자기 유도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 전류 때문에 자석이 생겨.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러면 거꾸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생산할 수 없어? 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으니까 거꾸로 자기장을 가지고 전류를 만들 수는 없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석 가지고 전기 만들 거야. 그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전소에서. 그래서
실제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자석을 가지고 전류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가 바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알겠어? 근데 이러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 바로 자기장을 이용해서요 전류를 생산하는 거야. 근데 원래 전류는 전압 때문에 흐르는 거잖아. 맞죠? 자석 때문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때문에 흐르는 전류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자석이 만든 전류를 앞에 유도라는 글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유도 전류를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하지만 유도라는 단어는 생략 가능해서 대부분 생략해. 되겠어? 자, 그래서 자석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전자기 유도야 라고 얘기할 건데 그럼 선생님 자석 가만 놔두면 전기 생기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세요? 라고 하면 실제로 자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야 전류가 생기는 거야. 변하지 않으면 전류는 안 흘러. 그러면 우리는 전류를 흐르게 할 거야. 어디에? 이 도체통을 이용해서. 왜 도체통이야? 여긴 자유존재가 많으니까. 자기장을 변화시켰을 때 전류가 더 잘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류가 한 방향으로 잘 흐를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이렇게 솔레로이드 감어. 이렇게 솔레로이드 감아서 여기에 꼬마 전구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면 꼬마 전구가 불 켜질 거야. 이런 구조야. 되겠어? 자, 이렇게 놓고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할 건데 이때 이 통 속에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 영구 자석 센 놈을 이 통 속에 갑자기 훅 넣었다가 훅 뺐다가 이걸 반복할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원리. 사실은 이 도체통 속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운동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전자들이 움직이니까 그 전자만에 뭘 가지고 있어요? NS 자기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N극, 어떤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N극, 어떤 전자는 이 방향으로 N극 이렇게 가지면서 불규칙적으로 전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 되겠어? 자, 근데 내가 갑자기 N극을 확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N극에 의해서 이 N극이 틀어지죠. 밀리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N극이 밀린다는 얘기는 전자가 회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N극이 들어오면서 회전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자는요. 자기가 좋아서 회전하고 있다가 자석이 들어와서 회전 방향 바꿔! 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싫을까? 싫죠. 됐어. 그래서 이 자석이 들어오면서 전자들의 회전 방향을 다 바꾸려고 그러니까 전자들은 그게 싫대요.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석이 시키는 대로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석을 못 들어오게 막든지. 되겠어? 그때 전자들이 선택한 건 뭘까요? 자석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이겁니다. 됐어? 그러니 N극이라는 자석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얘가 못 들어오게 위쪽을 다 무슨 극? N극을 향하게끔 돌리겠다는 거야. 됐어? 위쪽이 다 N극이 되게끔, 위쪽이 다 N극이 되게끔, 위쪽이 다 N극이 되는 방향으로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그 아래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요. 됐어?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다가 모든 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이 순간이 바로 뭐가 흐르게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맞습니까? 전류는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자석을 넣을 때 자석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석으로 유도전류를 만들어낸 겁니다. 됐어?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자가 우리 집에 확 들어와서 불키죠.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류를 생산해내는 걸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해. 됐어? 그래서 N극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확 집어넣었어. 들어왔어. 들어오고 나니까 이 새끼들이 그 안에서 적응을 해서 또 지 맘대로 막 움직여. 그랬다가 요번에는 N극이 확 나간대. 자, 들어와서 적응했는데 나가려고 하면 또 바뀌어야 되잖아. 싫어. 그래서 요번에도 뭐하니? 못 나가게 하자.
이겁니다. 들어올 땐 못 들어오게, 나갈 땐 못 나가게 하자는 게 얘네들의 행동 패턴이야. 그러면 N극이 나가려고 할 때 못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번에는 자석을 당겨야 되겠죠? 무슨 극 만들까요? 이쪽이 S극이 되게 아까랑 거꾸로 잘 반대 방향으로 전자들이 회전합니다. 됐어? 그래서 전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또 꼬마 전구에 불키겠죠? 됐어? 우리는 이렇게 해서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방향 방법으로 실제로 발전소에서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멋진 말 터빈을 돌리는 방법으로 전류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내고 있어요. 되겠냐? 우리 그걸 받아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요. 자석을 넣을 때는 우리 집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오는데 뺄 때는 거꾸로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직류 전류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 실제로 발전소에서 만든 전류에 의해서 우리 집의 전류는 이렇게 한 번 흘렀다가 이렇게 한 번 흘렀다가 주기적으로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가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는 무슨 전류라고 합니까? 이걸 교류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는 교류 전류가 들어옵니다. 됐어? 그래서 매 순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바뀌는 전류인 교류 전류가 들어옵니다. 됐어? 왜? 이 방법으로 전류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발전소에서는 자석을 결국은 넣었다 뺐다 하는 이 방법으로 전류를 만들어서 우리 집에 보내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교류 전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센트 꼽을 때 건전지 꼽을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보고 꼽죠. 근데 콘센트 꼽을 때는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지 않고 꼽잖아요. 왜? 주기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됐어? 그래서 교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우리 집에 한 번은 전압이 이렇게 걸리고 한 번은 거꾸로 전압이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전압 자체가 교류 전압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교류 전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렇게 표현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직류 전압과 다르게 교류 전압은 이런 식으로 태극 마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교류 전압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류를 생산하니까 우리 집에 교류 전압이 들어와.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내신 먼저 해결하죠. 자, 꼬매나 이렇게 도체통이 있어. 도체통이 있는데 여기에 자석 N극을 넣을 거야. 얘는 N극을 뺄 거야. 얘는 S극을 넣을 거야. 얘는 S극을 뺄 거야. 이때 이 통 속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것끼리 연결한 거 맞는 거 찾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누구와 누구의 전류 방향이 같을까? 이겁니다. 되겠어? 자, 그럼 보면 봐봐. N극을 넣을 거야. 여기 무슨 극 생겨? 무슨 극 생겨야 돼? 정신 차려. 여기 무슨 극 생겨야 돼? N극 생겨야 돼. 그래야 밀리. 맞아. 자, 자석이 나간대. 못 나가게 해야죠. 그럼 여기 무슨 극 만들면 돼? S. S극이 들어온대. 못 들어오게 해야죠. 무슨 극 만들어야 돼? S. S가 나간대. 못 나가게 해야죠. 무슨 극 만들면 돼? N극 만들면 돼요. 됐어. 그래서 위쪽의 극이 같은 애들끼리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4번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고요. 2번과 3번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습니다. 이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니까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자, 전류는 내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N극이죠. 코일에서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N극, 전류 이 방향. 그래서 1번과 4번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2번과 3번은 전류가 거꾸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방향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에서요. 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류를 만들 거야. 자, 근데 전류를 더 세게 만드는 방법. 초등학교 때 배웠어. 이 도체통 속에 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세게 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생기는 건 유도전류가 아니고 유도전압이 만들어질 거야. 그것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얘를 우리는 유도전압이 아니고 유도기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압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전압이라고 안 하고 기전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도전압을 만들어요. 자, 그랬을 때 항상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기게끔, 그래서 자기력이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흐르죠. 여기서 마이너스는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유도전압을 만들 건데, 네, 이 도체통 속에 담겨있는 코일의 개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는 비례해서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감긴 코일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그래서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클수록 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변화가 클수록, 그래서 무슨 변화요? 자기장의 세기 변화 BA가 클수록. 그래서 실제로 유도 전압이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얼마만큼 생기는지 이 식을 알려준 과학자가 바로 패러데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이게 패러데이 법칙. 요만큼 유도 전압이 생기면 그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시면 우리가 원하는 유도 전류도 구할 수 있어요. 되겠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코일 많이 감으면 되는구나. 빠르게 움직이게 해서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세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자석의 세기 파인데 그 자석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 곱하는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집어넣은 겁니다. 되겠어? B는 자기장이고 A는 면적입니다. 됐어? 되겠죠? 아들, 얘야, 정신 차려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전력이 생길 건데요. 되죠? 저는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신 차려요. 자, 이 도체통 속에다가요. 제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겁니다. 근데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장의 세기 변화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랬어. 맨 처음에요. 저 도체통 속에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였냐면 0이었어요. 그랬다가 자석을 밀어 넣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같은 시간 동안의 변화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10만큼 늘었어요. 이때 변화도 10만큼 늘었어요. 이때 변화도 10만큼 늘었어요. 이때 변화도 10만큼 늘었어요. 맞아요. 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전류는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이니까 자기장이 늘어나면 그거 싫어서 줄이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변화량만큼인 10만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되겠어? 자, 반대 방향으로 10만큼, 반대 방향으로 10만큼, 반대 방향으로 10만큼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근데 제가 자석을 좀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거 맞는데 빨리 움직이니까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20 됐어요. 40 됐고 60 됐고 80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예, 플러스 20, 플러스 20, 플러스 20, 플러스 20이죠. 그러니 이때 유도전류는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와 반대 방향이니까 늘어나는 거 싫어서 줄이려는 방향으로 20만큼의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는요. 자기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는 만큼 생긴다. 변화량이 더 크려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해해요? 자, 그러면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자, 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자기 유도요. 그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기본적인 것들 선생님하고 몇 문제 보죠.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240번, 242번. 체크했니? 자, 두 개 풀어. 240, 242번. 자기장은 N에서 저기 위에가 N이죠.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우리 솔레로이드는 내부 자기장 보다죠. 바깥쪽 자기장은 이렇게 되는데 안쪽 자기장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옮기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 네. 됐어? 틀려요? 설명해야 될 게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봐요. 그러면 이렇게 도체통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그것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럼 꼬맹아 잘 봐.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결국은 전류 흘러? 결국은 자기장에서? 그럼 뭐 생각나? 우리 아까 전동기에서 배운 것처럼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 때문에 주변이 자기장이 난다. 그리고 자석이 있으니까 그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지. 그러니 이 공간에 뭐가 생기겠니? 자기력이 생기겠니?
자기장이 만들어지던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던 전류와 자기장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뭐가 생겨요?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겨요. 되겠어? 아까는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이죠. 자 그럼 요번에 이 자기력은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석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미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길 거고 자석이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게 생겨. 그러면 이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전자기 유도에서 자기력은 무조건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겨요. 되겠어?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자석이 있단 말이야. 여기 앵글이 있어. 공기 저항 없어. 그러면 20m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라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몇 초 걸리겠냐? 이놈의 새끼들이 20m 높이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몇 초 걸린 줄 알아? 2초 걸려. 잘못하면 되겠어. 자, 근데 이러한 자석이 떨어지는 동안 이 안에 도체통을 이렇게 놔. 구리통을 놔. 그러면 얘는 자석이 떨어지면서 구리통을 통과할 거잖아. 그러면 구리통의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흘러? 순간 유도전류가 흘러. 그래서 그 유도전류가 흐르는 순간 전류와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생겨? 힘, 자기력이 생겨. 그 자기력이 누구한테 작용하니? 움직이는 물체인 자석한테 작용해. 됐어?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니?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미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몇 초 걸릴까요? 2초? 2초보다 커? 2초보다 작아? 어떤 힘이 생길까요? 몇 초 만에 떨어질까요? 빨리 생각해. 멍하고 있죠. 얘가 바닥에 닿을 때 걸리는 시간은 2초보다 길다, 짧다, 그대로다. 어떤 걸까요? 길어져. 왜 길어지냐면 실제로 이 자석이 1kg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 10N이죠. 그러면 우리는 1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A는 M분의 F입니다. 그러니 10N의 힘을 1kg라는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20m 떨어질 때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시면 중력 가속도는 속도가 빨라져서 2초 동안에 20m 낙하하죠. 이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20죠. 그래서 공기 저항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게 도체통을 통과시키면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10인데 도체통을 통과하는 순간 자기력이 위쪽 방향으로 4만큼 생겼다고 치자. 그렇다면 얘가 받는 알자 힘은 아래쪽 방향인 건 맞지만 10이 아니고 6으로 알자 힘이 줄어요. 자, 그러니 질량이 1kg는 그대로죠? 그럼 가속도는 6으로 줄입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들면 시간당 속도 변화량 기울기 값이 줄어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똑같은 거리 20m를 가려면 이 면적이랑 같은 면적만큼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시간은 훨씬 길어집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바닥에 닿을 때가 2초가 아니고 3초였다고 치자.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아까 전자기 유도가 안 일어날 때는 20의 속력으로 떨어졌대요. 그럼 전자기 유도가 일어났어.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20보다 클까 작을까? 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속력이 20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라고 치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내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속력이 줄어들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을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원리는 뭘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기 전에요. 예, 20m 높이에서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닿으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 보존된다고 했어요? 어? 보존력만 작용할 때. 기억나니? 그 보존력이 뭐였니? 중력, 탄성력, 정리력. 거기에 자기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 말고 다른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반드시 뭐합니까? 변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소합니다. 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받았습니다.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온전히 다 100%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일부만 운동 에너지로 남아있고 일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됐습니다. 뭘까요? 전기 에너지로. 그래서 도선의 전류가. 그래서 이 도선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발전소는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중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됩니다. 되겠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야?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이 장치가 바로 발전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는지 계산해 보시면 그게 여기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의 최대값이 되겠죠. 알겠냐?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이러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게 롤러코스터의 브레이크입니다. 롤러코스터의 브레이크. 여러분들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 타죠. 이렇게 기둥에 여기 이제 의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타잖아요. 그럼 얘가 훅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죽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의자에는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끝에는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훅 하고 내려오는 순간 자석과 코일 사이가 가까워지죠. 그러면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니? 서로 미는 방향으로冲力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얘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의 것들.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무선 충전기. 그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고요. 집에 있는 인덕션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도구는 너무너무 많아요. 되겠니? 근거리 통신하는 버스 카드와 단말기 사이에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통신하고 있습니다. 되겠어? 이해돼? 자,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자, 아까 40번하고 42번 하셨어요. 여기에 질문 없으세요?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8번, 50번 이거 두 개만 하고 가죠. 248, 250 이거 두 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키면 죽고 끄면 먹고 그러더라.